네, 모두를 위한 미래 트렌드. 이번 시간에는요, 특별히 학부모, 교사분들을 위한 미래 트렌드를 정리했습니다. 제가 학부모, 교사 강연도 많이 다니는데요. 그 중에서 아주 극히 일부 내용을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제가 오늘 드리려는 메시지는 뭐냐면요. 아이들에게 절대 이 말만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바로 그 말이 뭐냐면요. 야, 너 좋은 대학 못 가면 큰일 나. 자, 이 얘기 절대로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이유를 미래 트렌드랑 엮어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142라는 숫자, 뭘 의미하는 걸까요? 자, 이 숫자는 바로 2000년대 이후 출생 아이들의 기대 수명입니다. 타임지에 이 내용이 실리기도 했는데요. 정말 세월이 길어졌죠. 자, 근데 142세는 제가 볼 때 너무 길어가지고 그래도 120세로 좀 줄여봤어요. 아이들이 120세 정도는 살지 않을까. 자, 그렇다면 이렇게 길어진 인생에서 지금 청소년 아이들이 어디쯤 와 있냐면은 고작 여기까지 뿐이 와 있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살아갈 날이 너무나 많이 남아있고요. 일을 한다라고 해도 일할 수 있는 기간이 거의 100년 정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길어진 인생에서 아이들이 지금 당장 진로를 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아이들이 뭔가를 해본 적도 없고 자기의 적성을 제대로 찾지도 않은 상태에서 100년의 인생을 지금 정한다? 이건 말이 전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금 아이들은 그냥 신나게 이것저것 다 관심 있는 걸 도전해보고 아이들과 서로 어울려 놀면서 자기의 가능성, 그러니까 뭘 좋아하고 뭘 못하는지, 뭘 잘하는지 이런 것들을 자기 자신에 대해서 파악해가는 시간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다면은 청소년기의 가장 큰 미션이라고 할 수 있는 좋은 대학 가기. 자, 이거는 미래에도 과연 중요할까요? 물론 좋은 대학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거기서 학문적인 성과를 내고 하는 것들은 미래에도 분명히 어느 정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하지만 그 상황이 조금 바뀌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왜냐면 수명이 길어졌기 때문인데요. 우리 보통 대학을 가게 되면은 4년 동안 한 가지 전공을 배우잖아요. 자, 그런데 4년 동안 배운 그 한 가지 전공으로 100세 인생을 먹고 산다? 자, 이거는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상도 바뀌지만 자기 자신의 성향도 100년 동안 굉장히 많이 바뀌기 때문이죠. 자, 그러니까 4년 동안 배운 거를 가지고 평생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대학의 중요성 자체도 좀 떨어져요. 은퇴 연령도 늦어지고 있다는 측면도 반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좋은 대학에 가지 않는 거, 그건 뭐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정말 큰 문제는 뭐냐면요. 어른들이 자꾸 아이들한테 야, 너 공부 열심히 하지 이렇게 공부 못해가지고 어떻게 살려고 그래? 이렇게 겁주는 거. 너 좋은 대학 못 가면 큰일 나. 이렇게 겁주는 거. 마지막으로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야, 너 대학 못 가면 인생 망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 지금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출생률이 줄어가지고 오히려 입학 정원이 더 넘쳐납니다. 입학을 할 사람보다. 대학에 못 가는 경우는 없을 거고요. 물론 좋은 대학에 몰리기는 하겠죠. 자, 근데 이렇게 말하는 게 정말로 재앙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왜냐면요. 이 아이들이 자꾸 이런 얘기를 듣게 되면은 아, 나는 좋은 대학도 못 갔고 공부 못했던 아이니까 아, 난 글렀어. 앞으로 성공 못할 거야. 나는 열등한 아이야. 라고 자기 자신에게 낙인을 찍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거는 미래의 자기 자신 인생에 대한 수많은 가능성이 열려 있는데 자기는 안 될 거라고 스스로 가능성에 브레이크를 밟게 되는 꼴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좋은 대학에 못 가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아이들은 살아갈 날 동안 계속해서 나는 앞으로 더 잘 될 거니까 이것저것 해봐야지 라는 도전 정신을 완전히 가로막게 되는 아주 재앙적인 일을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120세 인생을 산다라고 칠게요, 애들이. 그러면은 아이들이 10대 때도 뭔가를 좋아하는 걸 도전을 해봐야 되겠죠? 배워가면서. 자, 그리고 20, 30대, 그리고 40, 50대, 그리고 60, 70대, 아니면 뭐 80세가 넘어서까지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새로운 세상에 적응을 해가야 될 겁니다. 젊을 때 수많은 자산, 먹고 살 자산을 쌓아두지 않는 이상은 계속 이렇게 배워가야 하는 아이들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아이들이 난 공부 못했으니까 어차피 안 될 거야 라고 미리 젊을 때부터 포기해버리게 된다면은 100세 인생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제3의 물결을 쓴 엘빈 토플러도 이런 얘기를 했죠. 21세기 문맹은 읽고 쓸 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배운 걸 배우고 또 배운 걸 잊어버리고 또 새롭게 배울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말에 굉장히 100%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들은 앞으로 공부 잘하는 아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100세 인생을 넘게 살면서 끊임없이 배우고 도전하는 아이로 길러가는 게 청소년기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100세 시대를 살아갈 체력을 이 청소년기에 길러주는 게 중요한 거지 100세 동안 먹고 살 걸 부모님들, 교사가 정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대학에 가지 않는다면은 뭐 대학에 가면은 돈 주고 배우는 거니까 그 돈값을 해야겠죠, 분명히. 만약에 근데 대학을 안 가도 배울 수 있는 길이 지금 많이 열려 있는 것 같아요. 상황이 바뀐 거죠. 자, 그런 지식들 어디서 배울 수 있을까요? 물론 학원에서 돈 주고 배우는 방법도 있겠지만 아이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야, 너는 새로운 지식 어디서 배울 수 있니? 아이들은 아마 이렇게 대답을 많이 할 겁니다. 구글, 네이버, 유튜브 검색하면 다 나와요. 자, 그렇습니다. 아무리 명문대의 교수님이라고 하더라도 그 교수님이 많은 정보를 알고 있을까요? 구글이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을까요? 보통 구글이 더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요리 방법이 궁금하시면 옛날에는 뭐 책을 찾아보든지 엄마 찬스 쓰시든지 하셨겠지만 지금은 인터넷 검색하시잖아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프로그래밍이라든지 그런 것들 학원이나 대학에 가지 않더라도 인터넷, 유튜브 같은 곳에 수많은 무료 강좌들이 지금 넘쳐나고 있어요. 자, 그뿐만 아니라 지금 뜨고 있는 앞으로의 우리 미래의 아주 중요한 요소죠. 인공지능의 방식인 딥러닝, 머신러닝 역시 유튜브에 아니면 해외 무크라고 하잖아요. 무크라는 사이트에서 무료로 강좌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건 제가 유튜브에서 찾은 건데 한국어로 되어 있는 강좌도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책도 엄청나게 넘쳐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는 너무나 수많은 지식들이 인터넷에 널려 있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자, 그러니까 즉 아이들은 지금요 호기심만 있다면은 얼마든지 배우고 무엇이든지 배우고 얼마든지 똑똑해질 수 있는 얼마든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좋은 대학을 가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를 언제든 배우고 갈고 닦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요, 이 잭 안드라카라는 소녀는 15살에 췌장이 뭔지도 몰랐는데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췌장암 발견 키트를 만들어가지고 아주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자, 한국 분도 계세요. 라디오스타에도 출연을 하셨는데 송호준 씨라는 분은 개인 최초로 인공위성을 발사한 예술가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이러한 지식을 어디서 배우셨냐면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배우셨어요. 특히나 오픈소스라고 불리는 거거든요. 이 스토리가 궁금하시다면은 망원동 인공위성이라는 영화,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시면 또 재미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만약에 이런 지식을 배우는 건 이제 얼마든지 무료로 배울 수 있다고 쳐요. 자, 근데 배운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물건을 만들거나 로봇을 만들거나 기계를 만들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과거에는 난리 났었겠죠. 뭐 나무를 깎던지 용접을 하던지 공장에 가던지 정말로 개인이 만들기 어려웠는데 지금은 뭘 이용하면 되죠? 네, 그렇습니다. 3D 프린터를 이용하게 되면 집안에서 거의 무료의 가격으로 내가 원하는 물건, 로봇 역시 뭐 완벽하진 않지만 시제품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이 된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은 너 앞으로 대학 가고 대학원 가고 회사 가가지고 하고 싶은 거 해가 아니라 지금 당장 원하는 것을 배우고 지금 당장 자기가 원하는 걸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미래에는 더욱 편리해지겠죠. 저 같은 경우에도 한 4년 전에 3D 프린터 배워가지고 이거를 어디다 써먹을까 고민하다가 이걸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 우리 침대에 누워있을 때 불 끄러 일어나기 싫잖아요. 뭐 그래가지고 스마트폰 누르면은 알아서 불을 꺼줄 수 있는 기계를 한 3, 4년 전에 만들었어요. 뭐 요즘에는 이런 기계들 많이 판매합니다만 과거에는 아예 없었거든요. 자, 저 겉에 케이스를 3D 프린터로 제가 뽑은 거예요.
자, 저는 참고로 문과생입니다. 문과생도 인터넷을 통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요, 문과생은 프로그래밍 잘 못하잖아요. 배운 적도 없고. 자, 그런데 제가 스마트폰을 누르게 되면은 알아서 모터가 돌아가가지고 스위치를 꺼줘라. 그런 프로그래밍을 어떻게 했을까요? 거기에 유용한 장비가 바로 저 아두이노라는 겁니다. 자, 아두이노도 있고 라즈베리파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그게 다 뭐냐면은 일반인들도 누구나 쉽게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게끔 만든 그런 소형 컴퓨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물론 저런 것들을 배우는데 그렇게 어렵지도 않지만 많이 배울 필요도 없습니다. 인터넷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짠 코딩들을 무료로 올려놓거든요. 오픈소스라고 부르는데 그거를 복사 붙여넣기만으로도 아이들이 그리고 성인분들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저 아두이노를 아이들이 공부해보는 것도 상당히 창의력 발산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만드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물건조차 만들어내기가 쉬워진 시대가 된 것이죠. 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호기심만 있다면 아이들은 무엇이든지 배우고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세상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호기심이에요. 청소년 시기에 아이들에게 호기심을 키워줘야지 학원 보내면 이제 호기심, 상상력 같은 걸 말살시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시킨 거나 해 라는 명령을 듣기 때문이죠. 학교는 그래도 좀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인터넷으로 무료로 배우고 자기가 스스로 만들고 이러한 능력들을 사람들에게 알려야지 먹고 살 수 있잖아요. 자,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거에는 일일이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저 이렇게 잘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다니기 쉽지 않았기 때문에 대학교 간판 중요했을 겁니다. 서울대 나왔다 하면 오, 너 잘하는 애 이렇게 믿고 써주는 그런 환경도 있었죠. 아니면 자격증을 따는 방법도 있었어요. 이러기 위해서는 뭐 학위나 자격증은 돈도 많이 들어가죠. 그 교육 장사이기 때문에 정말 얄밉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더욱 효과적이고 저렴한 길이 열렸죠. 바로 뭐냐면은 내 능력을 바로 SNS를 통해서 증명해내는 겁니다. 네이버 블로그 아니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를 통해서 나 이만큼 잘하는 사람입니다. 뭐 인문학적 지식 저 이렇게 뛰어납니다. 요리 이렇게 잘합니다. 노래 잘합니다. 춤 잘 춥니다. 디자인 이렇게 잘합니다. 라는 것을 바로 증명해낼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학위 자격증보다 이렇게 바로 증명해낸 사람을 사람들도 믿고 쓸 수 있게 된 것이죠. 상황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자녀 영어 학원은 거의 보내시죠?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외국어의 중요성 더욱 커질까요? 자,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의견이 갈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분명히 이거는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자, 저게 뭐냐면은 구글에 얼마 전에서 발매를 한 픽셀버드라고 해서요. 40개국의 언어를 실시간으로 통역을 해주는 그런 기계입니다. 자, 저런 통번역 기술들이 너무나 발달하고 있는데 저 기계 사실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번역 어플 많잖아요. 네이버에 팝하고 아니면 구글 번역기 아니면 한컴의 지니토 그런 것만 이용해 보셔도 와, 정말 번역 너무 잘 된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저 문장을 보시게 되면은 복도를 걸어가고 있는 여자는 새로운 수학 선생님이다. 자, 여러분들 저 문장 영어로 쉽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아마 10년 넘게 영어 공부하셨지만 회화로 말하기에는 쉽지 않으실 겁니다. 저기에는 분사라는 거나 아니면 관계대명사 이런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셨던 문법이 들어가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10년 넘게 하셨는데도 잘 못하시잖아요. 근데 한번 번역기에 말로 한번 이렇게 물어봐 보세요. 얼마나 번역을 잘하는지. 자, 그러면은 아주 깔끔하게 번역을 해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외국어를 잘하면 무조건 좋죠. 무조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배우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과 돈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내가 외국어를 꼭 써야 하는 입장이 아니라면은 그 시간과 돈을 들이느니 번역기를 이용해서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법을 익히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죠. 모든 사람들이 외국어를 배울 필요는 없어지는 겁니다. 자, 지금 상황도 이런데 아이들이 성인이 되는 10년 후는 얼마나 발전을 해 있겠습니까? 정말 상상도 안 될 정도로 발전이 돼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게임의 룰이 바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야, 너 공부 못하면 인생 망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겁을 주신다? 이거는 너무나 위험한 것이죠. 자,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학창시절이었던 1988년 그리고 2017년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과거에 요리법을 모르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리책을 사거나 그러셨겠죠? 지금은 어떻게 하죠? 검색하면 나옵니다. 자, 과거에 여러분들이 로마사에 대해 알고 싶다면은 만약에 로마의 5대 황제를 찾아라. 난리 났을 겁니다. 책 다 뒤지고 엄청난 노력이 들어갔겠죠? 지금은 인터넷 검색하면 나와요. 정보가 이렇게 개방이 된 세상이 된 것이죠. 암기가 필요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전자제품 발명하고 싶으면 옛날엔 난리 났을 겁니다. 뭐 전자공학과를 가든지 기계과를 가든지 공장에 들어가든지 정말 어려웠는데 지금은 인터넷으로 로봇 만드는 법도 검색하고 3D 프린터로 뽑고 안에 들어가는 프로그램들 아두이노나 라즈베리 파이로 하고 자,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자, 회사 재무제표를 작성하려면 예전 주판 두들리고 계산기 쓰고 그랬으나 지금은 엑셀이나 프로그램 쓰죠. 자, 그리고 외국 문서를 해독하려면 옛날엔 영한사전, 한영사전, 뭐 외국에 가든지 난리 났어요. 돈도 엄청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번역기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내 능력을 증명하고 싶다면 학위나 자격증을 땄어야 됐죠. 지금은 SNS 홍보로도 내 능력을 홍보할 수 있는 다양한 길이 열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또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려면 좋은 대학 가고 자격증 따고 그러셨잖아요. 지금은 직장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찾아서 잘 홍보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해진 세상이 된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또 이 얘기가 길기 때문에 강연에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상황이 바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아이들에게 1988년식 교육을 시키고 계신가요? 아니면 2017년식 교육을 시키고 계신가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제가 이런 강연을 하게 되면은 보통 여러분들의 머릿속이 이렇게 떠들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자, 정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답이 없기 때문이죠. 자, 앞으로의 미래는 정답이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정답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죠. 정답을 찾게 되면 계속 누군가를 따라가는 꼴이 되고 선진국을 따라가는 꼴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한국의 발전, 아이들의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겠죠. 정답을 찾는 게 아니라 정답을 만들어가는 시대, 그리고 대답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 중요해지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지랖 넓게 이런 것들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한번 참견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뭐냐면은 여러분부터 독서를 하시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세상의 변화를 아셔야지 아이들을 올바로 이끌어 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독서를 하셔야 되고요.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앞으로 인문학이라고 봐요. 왜냐면 인간이 그리는 무늬를 파악하는 게 인문학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인문학적 소양을 쌓는다면은 미래의 트렌드의 변화는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겁니다. 근데 본인들도 책을 안 읽으면서 아이들한테 책 읽으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부터 독서를 반드시 많이 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부터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도전을 안 하시면서 아이들한테 야, 너 창의적으로 살아야지, 너 도전해야지 이러실 수는 없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100세 시대를 사셔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새로운 걸 배우고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지 아이들도 내가 지금 학교 공부는 못해도 엄마 아빠가 하는 것처럼 앞으로 새로운 걸 배워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자신감과 가능성을 보게 되겠죠. 뭐 예체능이나 코딩 이런 것들도 다 어른분들도 직접 먼저 해보셔야 되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다양한 경험을 아이들에게 시켜주셔야 되는데요. 여행도 많이 다니시고 전시회도 다니시고 아니면 4차 산업혁명 뭐 체험장 이런 데도 꼭 데리고 다니시는 게 부모님들이 하실 수 있는 최소한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거 중요한데요. 긍정적이어야 됩니다. 여러분부터 부정적이면 아이들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부정적으로 크게 되면 큰일 나죠. 에이, 저거 안 될 거야. 내가 뭘 하겠어?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면은 아이들의 100세 인생 정말로 그 가능성이 자꾸자꾸 좁아질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학교와 학원에 좀 비판적인 태도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학교가 많이 바뀌고는 있지만 죄송한 얘기지만 나이 드신 선생님들께서는 이 사회 분위기의 변화에 적응하시기 힘드실 겁니다. 특히나 정년퇴직 얼마 안 남았는데 새로운 것에 도전을 한다? 선생님들에게는 그 성격이 잘 맞지 않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학교의 얘기를 100% 믿으셔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특히나 학원 얘기는 절대로 믿지 마십시오. 특히나 방학 되면은 아이들 선행학습 시켜야 된다고 난리가 날 텐데요. 겁주는 마케팅 하면서 다른 애들은 이거 해요. 절대로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중요한 상상력, 호기심, 문제 해결 능력, 창의성, 공감 능력, 학원에서 정말로 배울 수가 없는 능력입니다. 대신에 미래에 필요 없는 단순 암기, 계산, 그리고 시키는 것만 하는 거, 그런 거를 배울 수 있는 곳이 바로 학원이기 때문이에요. 자, 물론 좋은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점 말고 다양한 가능성을 생각해 보신다면은 학교와 학원에 꼭 비판적인 태도를 가지시길 바라요. 책 많이 읽으셔야 되십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들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건요. 토론 수업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 4차 산업혁명의 수업을 진행하고 학교 교육이 확 바뀔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선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토론 시간 많이 가지면서 야, 미래가 어떻게 될까? 토론하는 시간. 그리고 서로의 가치관이 얼마나 다른지. 뭐 아이들이 미래의 가능성을 볼 수도 있고 한계를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서로 토론하면서 정말로 내가 공부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것인지, 앞으로 뭘 하는 게 중요한 것인지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길러가게 해주는 게 저는 최선의 선생님들이 하실 일이라고 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뭐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지식이 나오면은 학교에 빨리 도입하시고 또 진로지도 시간 아니면 그 자율학기제 있잖아요. 그때 체험을 많이 시키게 해주시는 게 특히나 진로지도 선생님들이 부지런히 꼭 해주시기를 바라는 일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엘빈 토플러는 21세기 문맹은 읽고 쓸 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배운 걸 또 잊어버리고 또 새롭게 배울 수 없는 사람이 21세기 문맹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아이들은 공부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배우고 도전할 수 있는 아이, 이런 사람들이 100세 시대를 행복하게 살아갈, 그리고 성공적으로 살아갈 아이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드린 말씀은 정말 제 강연의 아주 극히 일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의 책을 한번 구매해 보시던지 아니면 제 사이트,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오셔가지고 저의 강의라든지 여러 해외 자료들 꼭 업데이트를 해가시면서 아이들을 교육시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절대로 아이들에게 공부 못한다고 뭐라고 하지 마시고요. 아이들에게 괜찮아 너 나중에 또 새로운 거 배우고 도전을 하게 된다면은 100세 시대 인생 길어. 그러니까 절대로 걱정할 일 없어. 이렇게 자신감을 심어주시는 학부모와 교사분들이 되시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최고의 미래를 상상하시고 그 미래를 직접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또 제 강연의 일부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할게요.